안녕하세요.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한일 간 해저 터널에 대해서 부동산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시끄럽죠. 갑자기 가덕 신공항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자체를 야당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한일 간 해저 터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벌써 오래전부터 검토돼 갖고 경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있다고 폐기된 정책입니다. 이 폐기된 정책을 한번 불씨를 되살려 갖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얄팍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민심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좀 이론적인 개념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해저 터널이 가능한 일인가, 해도 되는 일인가? 먼저 저희는 역사를 중심으로 하니까 역사적 측면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저 터널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현안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너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정학적 측면 때문에 이 대한국토는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지정학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정학적 측면이라고 하는 지리학을 얘기합니다. 지리학.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 강, 하천,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리학에다가 정치색을 입히면 지정학이 됩니다. 그럼 이 정치적으로 이 해석하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우리 대한국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다 이렇게 열고 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국토라고 하는 것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있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접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해양 세력, 일본, 미국 다, 영국 다 해양 세력들이죠. 우리가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프랑스서부터, 우리 한반도까지를 우리가 대륙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 세력. 그러니까 늘 이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나는 접점이 바로 우리 대한국토 한반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시베리아 대륙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대륙 철도를 놓는다는 건 뭡니까? 대륙 끝에서 대륙 끝까지를 철도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TSR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 즉 중국의 대륙으로 들어가는 이 철도망을 T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점이 어디가 되죠? 부산이 됩니다.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원산, 나진 선봉지구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이 TSR의 바로 시작점, 종점이면서 시점이 바로 부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TCR은 어떻게 되죠? 부산에서 시작을 해갖고 대구로 해서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로 해서 이쪽 서양으로 연결되는 이 대륙으로 밑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SR은 시베리아 북쪽으로 올라가고 대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TCR. 이 모든 시점과 종점이 어디요?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의 최고의 도시가 되죠. 자, 여기다가 해저 터널을 뚫겠다. 우리가 부산을 잘 본다면 최근에 이제 가덕 신공항 얘기가 많은데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을 장악하는 부산이 미래 도시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항만이 발달돼 있다고 하는 너무나 잘 알죠. 항만 도시면서 한우를 나는 그러니까 항공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TCR과 TSR의 시종착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적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해저 터널 얘기가 나왔죠. 해저 터널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제일 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 부산과 규슈 간의 해저터널 뚫는 건데 약 100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일본서 100조를 다 대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부산과 규슈를 해저터널 뚫자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목포와 제주를 이렇게 뚫자. 사실은 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 관광이 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죠? 제주 관광의 문제는 항공 총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최대한 뜨고 내릴 수 있는 총량만큼만 제주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저터널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관광의 유발 개수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 제주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후가 상당히 좀 불순한 이런 관계인데, 해저터널이 뚫힌다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가 뜨고 못 뜨고 이런 거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 부동산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관광적 측면 이런 데서 한번 상당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게 우리 평택항에서 옌타이하고 연결되는 항입니다. 상당히 우리 서해안으로 봤을 때 되게 가까운 도시죠. 평택에서 출발해갖고 옌타이까지는 되게 가까운 쪽인데, 이런 세 군데의 우리 해저터널을 늘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출발점은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입니다. 이 부산이 우리가 이 교통망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되게 체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의 공항 관계와 항만 관계, 그 다음에 철도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게 바로 한일간 해저터널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역사적 관점에 먼저 이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늘 이 대륙 정벌에 대해서 꿈을 꿔왔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1870년대에 이미 그 전후에 갖고 일본은 뭐 요시다 쇼인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정한론을 만들어내죠. 정한론이 뭐예요? 정한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들이 얘기하는 정한론은 대륙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대륙 진출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국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적 역할을 위해서 일단 한국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정한론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어요. 이 섬나라 일본의 자연 환경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나쁜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거는 대륙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 대한국토를 통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뭐 그 이후에도 정한론이 일어나고, 정한론을 필두로 해갖고 일제강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일간 해저터널은 일본의 야욕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반민족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족 반역 행위를 하는 이 한일간 해저터널을 뚫어야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단순한 감정적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시아의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해갖고 우리가 스스로 피폐해진 경제를, 그런 체질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해저터널 안 만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만들면 우리는 쪽박을 차게 돼 있어요. 왜 그렇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부동산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도로를 만들면은요, 그 도로망의 가장 중심이 되고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지는 가치 상승은 시점과 종점의 가치 상승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부동산 학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열 때 서울 청량리와 서울역과 어디가 연결했죠?
강릉까지 KTX를 연결했죠. 그 사이에 뭐 평창서부터 엄청나게 강원도 횡성, 원주 엄청나게 많은 쪽에 역이 생겼지만은 결국은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상승 효과가 큰 데가 어디예요? 강릉입니다. 시점과 종점만이 오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동산적 가치가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와 더불어서 시점과 종점이 갖는 의미적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땅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유통의 중심이 되고 시공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륙철도망을 고려한 장기 계획을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간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은 부산이 경제는 TCR이나 TSR의 종점이 되는데 시점과 종점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죠? 규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규슈에서 연결이 되는 도쿄가 상대적으로 가장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본다. 우리가 왜 죽 쏘서 개를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00조를 들여갖고 일본이 공짜로 해준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륙철도만 개발이 되면은 시종점의 가치가 최고가 된다. 그래서 이 만약에 해저터널이 뚫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되죠? 부산역은 그냥 경유역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어리석고 반민족, 우리 경제를 해치는 부산을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정당에는 표도 줘서 안 되고 무가치적 이 개념 무개념적이죠. 이런 반민족적 정책은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서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 규슈를 경제적 상승 가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시민들이 알고 이걸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적 가치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해양 도시의 가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저 터널이 뚫히면 어떻게 되죠? 해양 도시로서의 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일본에서 만약에 우리가 TCR이나 TSR이 만들어진다면 일본에서 대륙으로 철도로 연결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에서 모든 배로 물건을 싣고 부산 항으로 옵니다. 부산 항으로 오게 되면 부산 항에서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해저 터널이 뚫히면 거기서 바로 기차에서 바로 싣고 갑니다. 부산 항이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항만 도시, 항구 도시의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해양 도시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전된 도시예요. 이게 해저 터널이 개발되면 육로 운송 수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은 일본하고 상관관계 속에서 항만 운송이 육로 운송으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면은 부산 항만은 굶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조를 일본에서 들여갖고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된다. 한일 간 물류 이동시 대륙철도 연결을 고려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해저 터널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가덕 신공항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 감소가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울이 지금까지 금융 중심의 경제의 대기업의 집산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21세기에는 부산을 통해서 물류의 하나의 수도가 돼야 되는 물류 수도, 부산이 물류 수도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이미 항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철도로 TSR이나 TCR이 간다고 하면 시종점이 되고 또 하나 가덕 신공항이 생긴다고 하면은 항공 물류의 본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뭐 우리가 인천 영종도 공항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시아의 허브적 역할을 하는 거 봤잖아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항공 물류의 도시를 가덕 신공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항공과 육로와 항만의 이 세 개를 가진 이 도시가 되는데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가덕 신공항의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륙철도 연결 시 부산 종점 활성화, 그러니까 부산 종점역, 아까 TCR, TSR 이게 가덕 신공항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지는 게 망가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게요.
일본서 대륙 열차를 타려고 하면은 만약에 해저 터널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거기서 기차 탑니다. 근데 안 만들어진다면 가덕 신공항으로 이러면 비행기 타고 와야 돼. 와가고 타야 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일거에 없애버리는 이런 나쁜 정책, 반민족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친일적 행위로 국민 혼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미 2011년도에 서병수 의원이 이 해저 터널을 하려고 용역을 돈 1억을 들여갖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같은 당의 의원이 이미 용역을 해갖고 그것도 부산에 적을 든 의원이 용역해갖고 이미 가치가 없다 이래 판정난 거를 갑자기 이게 무슨 놈의 부산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국민 혼란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놈의 일자리 창출됩니까?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뭐하고가 똑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면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4대강 만들어 일자리 창출됐습니까? 포크레인만 왔다 갔다 했죠. 대기업 뭐만 했어요? 배만 불렸습니다. 여러분, 해저 터널을 뚫는데 무슨 부산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서울에 있는 토건 건설회사 대기업만 이득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부산 경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친일 매국적 정책을 갖고 부산 시민 교란시키지 말고 부산 시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부산의 실질적인 부산, 21세기의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거 얘기했죠. 가덕 신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와 TCR, TSR의 시종점인 대륙의 어떤 그 육성물류와 그 다음에 항만을 활성화시키는 항만물류, 이 물류 수도가 돼야 됩니다. 부산은 물류 수도입니다. 감사합니다.